본 면담은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인천 서구문화원의 주관으로 수행하는 면담입니다. 일시는 2022년 8월 5일 금요일 오후 4시 47분이며 장소는 가자 진주아파트 1단지 경로당입니다. 이번 구술자는 장금자 선생님이며 면담자는 오준일입니다. 그럼 2회차 면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1939년도에 태어나셨는데요. 그 당시가 이제 일제 강점기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시면 좀 들려주십시오. 제가 어렸을 땐 모르고 8살 돼서 이제 학교에 입학할 때 그때였어요. 그 무렵에 이제 일본이 패망해가지고 막 들어가고 일본으로 가고 막 동네가 어수선할 때 우리 동네에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나와 살던 관사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이제 집 없던 사람들이 그 관사에 가서 막 이제 차지해가지고 살고 그럴 때 제가 어려서 우리 친구가 거기를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됐어요. 그 집이. 그래서 내가 거기를 이렇게 다니면서 너무 그 집이 좋아가지고 내가 엄마 있는데 나도 우리도 그리로 가서 살자고 이제 그렇게 말한 적이 있고 제가 다니던 학교가 일본인 학교였거든요. 초등학교가. 일본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제가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학교가 아주 운동장도 넓고 참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5학년 때 6.25가 났죠. 그래서 이제 5학년 때 선생님도 이제 그 6.25 전쟁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 뭐 한국 전쟁, 6.25 전쟁에 대해서 또 기억나시는 게 있으시면 제가 이제 네.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마루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피난민들이 이제 막 뭐 이렇게 이고 막 와서 이제 우리 집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제 밥을 싸가지고 온 걸 이제 먹고 그런데 저는 어린 마음에 그렇게 어디를 다녀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참 부러웠어요. 우리도 저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막 그러고 마음으로 그러고 있는데 주일날이었는데요. 우리도 엄마가 막 싸고 아버지랑 막 그래가지고 피난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따라서 제가 이제 어렸어 12살 그쯤 됐으니까 그냥 걸어서 산을 넘고 그렇게 피난 가던 그 기억이 나고 이래 가면서 보면은 갈 때는 못 봤는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갔다가 우리는 더 이상 피난을 갈 수 없어서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보면은 그 논 바닥에 그 국군인지 인민군인지 막 죽어서 이렇게 시체가 막 있는 거를 보고 그러고 이제 들어오고 그러던 생각이 나요. 그러면 선생님은 주문진에서 피난을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저희는 무코라 그러는 곳까지 갔어요. 이제 식구가 5이고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이제 멀리 가지는 못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오빠들은 이제 먼저 가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오빠들은 부산까지 내려가서 계시다가 올라오시고 우리는 이제 그 무코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엄마랑 집으로 왔어요. 우리 딸들은. 그 여자분들은 다시 묵호로 가시고 네. 부산으로 다 가시고 내려가고 우리 사촌 오빠들은 다 이제 아버지랑 같이 내려가시고. 그럼 그렇게 떨어져 지내신 거는 몇 년 정도를 떨어져 지내신 거는 몇 년 정도? 몇 년이 아니죠. 얼마 정도 그때가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 6.25니까 여름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내려갔다가 한 7월 달쯤 다시 이제 집으로 들어왔고 아버지는 그 미군들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하면서 막 이제 막 인민군들이 막 후퇴하고 그랬을 때 그때 오셨으니까 가을쯤 오셨죠.
조금 이제 앞서 가지고요. 이제 45년에 8.15 이제 광복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해방되셨을 때는 선생님 그때 기억나시는 건 또 어떤 게 있으실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어렸기 때문에 네. 그냥 학교 간다고 이제 그렇게 한 그게 그냥 좋았고 네. 특별히 기억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으네요. 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말하자면은 그 주문진이 읍이에요. 네. 거기 읍성서에 다니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서기를 보셨나 봐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 집 호가 장석이네 집이야. 사람들이 못 오면 장석이네라고 그 이제 제가 어디 가면 그래. 제가 장석이네 딸이라고 그러고 그게 참 듣기 싫고 그때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별로 다른 그거는 너무 어려서 모르겠어요. 그럼 아버님은 이제 그 읍에서 이제 그 공직에 계셨고 네. 어머님은 뭐 다루 뭐 일을 하시고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당시에 어머니는 집에 계시고 네. 그랬죠. 어머니는 그러는데 이제 그 6.25가 났잖아요. 네. 그 우리 아버지가 6.25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어머니가 이제 고생하시면서 우리 육남매를 기르느냐고 아주 안 해보신 게 없어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엄마 생각을 해요. 우리 엄마는 이럴 때 어떻게 이걸 해결했을까. 그러고는 그 어머니 생각을 하는데 저희 엄마는 이렇게 너무 훌륭하시다고 거기 주문진에서 상도 받았어요. 장애 어머니 상도. 그 애들을 전부 다 고등학교까지 가르치고 그렇게 아주 고생하시면서도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뭘 하셨는가 하면은 제가 이제 저기 언니들은 나이들이 다 이제 있고 이러니까 제가 그렇게 심부름을 같이 엄마 따라 다녔어요. 그게 나는 참 하기 싫었거든요. 그 시장에 가서 밀가루를 한 포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걸 이고 이제 끙끙거리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언니가 이렇게 찐빵 그거를 반죽을 해가지고 그 찐빵 장사를 했어요. 집에서 이렇게 가게 이제 저기 집 담을 헐고 거기다 가게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은 누가 사가는가 하면은 거기는 해변이잖아요. 해변이니까 여름에 오징어 잡으러 나가는 사람들이 저녁 때 나가요. 밤에 잡나 봐요, 바다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찐빵을 사가지고 가요, 많이. 그렇게 하면서 그게 아주 그냥 이익이 많은가 봐요. 처음에 돈이 없어서 한 포를 샀는데 그 다음에 두 포, 세 포, 나중에는 방으로 그냥 하나 밀가루 차로 사가지고 와가지고 실어 와서 그렇게 큰 가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엄마가 하시는 바람에 저희들은 편안하게 그냥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그 어머님은 찐빵 가게를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무척 오래 하셨죠. 그 애들 공부 다 할 때까지 했으니까. 한 10년 이상 하셨나요? 그러면? 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들이 하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남동생은 또 서울에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공부 이제 한양대에 나왔지. 영등포 고등학교 나오고. 그러면 한양대 공대를 가신 거예요? 공대가 아니고 한양대 네. 수학과를 갔어요. 한양대 수학과를요? 그래서 학교 교사하다가 네. 지금은 그냥 놀고.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남동생은 딸 셋에 아들 하나인데 네. 딸이 둘이 교수예요. 아.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와서. 하나는 전자공학. 그러면 선생님은 그 찐빵 만드실 때 좀 뭐 도와드리고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저는 엄마가 이제 그 밀가루 처음에 그 밀가루 한 포씩 사올 때 네. 시장 가서 나더러 사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제가 그때 한 13살, 14살 그렇게 됐을 때인데 네. 그게 하기 싫죠. 창피하고. 네.
근데 꼭 나를 시켜요. 너 가서 그거 해 사오라.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한 포를 입으면 요 목이 여기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동네서 아줌마들이 다 어쩌면 쟤는 저렇게 악발이냐고 엄마를 닮아가지고 그런다고 막 쭉쭉거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참 싫었어요. 막 친구들 보기도 창피하고 막 그 찐빵 장사 안 했으면 다 좋겠는데 그거 그렇게 거기서 이제 돈 벌어갖고 우리들이 다 학교 졸업하고 그렇게 잘 먹고 살았죠. 선생님 지난번에 이제 뭐 중고등학교 동창회 이런 데 나가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학교는 몇 회 졸업생이세요? 선생님? 거기가 중학교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저희는 8회. 중학교는 8회시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고등학교는 이제 강릉으로 가셨잖아요. 네. 그러면 고등학교는 몇 회 졸업이세요? 강릉에서 그때 여학교가 예. 6.25 사변 나기 전에 이제 그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 횟수로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제가 졸업할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네. 제가 12회였어요. 12회 졸업생이시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강릉여고 졸업하시고 바로 서울로 오셨나요? 아니면 네. 예. 그럼 그게 몇 년도쯤 올라오신 거예요? 제가 학교 졸업한 걸 잊어버렸네. 몇 년도에 예. 졸업했는지. 그러니까 졸업한 해 이제 올라오신 거죠, 선생님? 네, 졸업하고 예. 저는 바로 올라왔어요. 예. 그래 올라와서 제가 이제 저기 전철을 타고 네. 전철을 타고 이제 영등포에서 우리 언니가 장사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이제 장사를 하셨습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유기, 녹그릇하고 거울하고 팔았어요. 예. 그런데 그게 장사가 잘 됐어요. 그게 그러면은 이 물건을 하러 이제 나를 가라 그래요. 동대문으로. 그러면 이제 그 도매시장 가서 이제 그 물건을 주문을 하고 이렇게 전철을 타고 그래 오다 보면 서울역에 국제 타입 학원이라고 타이프 학원이 있더라고요. 내 눈에 그게 들어왔어요. 아, 내가 저걸 배워가지고 취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입학을 했어요. 한 달에 5,000원씩 이제 학원비를 내고. 그러는데 거기 그 학원비 낸 5,000원이 다 끝나기도 전에 거기 원장 선생님이 나를 불러요. 그래서 갔더니 저기 미스장 여기서 타자도 배우고 이제 청소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여기 있으면 어떻겠냐고 그래요. 그래 너무 좋죠. 또 학원비를 안 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말하자면 취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한 2년 동안 타자도 배우면서 그거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학생들 가르친다고 이제 그러는데 뭐 내가 뭐 많이 그 실력이 있어 가르친 게 아니라 그냥 타자 이렇게 하면 된다고 기초. 이제 그러면 이제 원장 선생님은 늦게 이제 출근하셔가지고 하고 근데 그게 잘 됐어요 학원이 그 당시에. 그래서 거기에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원장님들은 이제 안 계시고 나 혼자 있는데 어느 남자분이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내가 이제 이만저만한 데 있는데 타자수 한 명을 뽑으려 그런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명을 좀 보내달라고 그러는 거에 서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가야지 이러고는 원장님인데 말 안 했지요. 안 하고 제가 이제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 서울역하고 서대문하고 가까우니까 그래서 거기가 이제 국립건설연구소예요. 그래 갔더니 이제 취직이 된 거죠 제가. 그래서 거기서 오래 다녔는데 월급이 그때 한 4,000원 받은 것 같아요. 월급이 그렇게 공무원 월급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4,000원 정도 받고 이제 거기를 몇 년 동안 오랫동안 다녔죠. 뭐 어떻게 보면 취업은 굉장히 쉽게 하셨네요, 선생님은. 네네. 네. 그리고 제가 인덕이 있다고 그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잘 어디 가면은 다 잘 저보다 네. 더 이렇게 인정하고 그러니까 제가 좀 부끄럽고 그래요. 네. 그 당시에 그 국제 타자 학원에 그 원생은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많았어요. 그때 5.16 혁명이 일어나고 네. 막 바로 그때였으니까 그 타자 한글 타자 네. 그게 막 보급이 한참 될 때였어요. 그러니까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도 하고 영등포에다가도 내고 막 그렇게 네. 할 정도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그 보급된 타자기 형태가 여러 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네. 김동훈이라는 한글 타자기가 있고 또 공병우 그렇게 있었어요. 그 두 개를 네.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국한문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걸 이렇게 탁탁탁탁 찍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것까지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언더우드 타자기라는 게 있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것도 그 써보신? 언더우드가 있었는데 네. 그거는 학원에서는 별로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각 회사에서 제일 많이 쓴 게 이 공병호. 공병호. 네, 그거고 이제 김동훈 요거 두 개를 많이 쓰니까 이제 그걸 그 학원에서는 그걸 가지고 많이 해요. 예, 선생님 그뭐 5.16 그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 5.16 때 선생님 뭐 기억나시는 거 있으시면 좀 들려주십시오. 5.16 혁명 때 제가 구경만 했죠. 예. 이거 제가 다니던 데가 서대문이다 보니까 그 서소문 그쪽으로 이제 그 5.16 혁명이 일어나서 우리 건설부 장관이 박임항이라고 그때 이제 박정희 이제 그 당시 그 군인들이 다 이렇게 각 그걸 점령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분이 그 장관으로 와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반기를 들었다 그래가지고 그냥 잡혀서 가고 뭐 그 당시에 막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잘 그래. 그러면 선생님 그 이제 국립건설연구소에 이제 취업하셨을 때 그때 이제 나이는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 나이가 고등학교 졸업 맞고 예. 바로 했으니까 이제 그 학원에서 한 2년 있고 그러니까 그때 한 24살이나 그래 된 것 같은데. 24이요? 예. 예. 그래서 그 선생님 이제 그 건설연구소, 국립건설연구소 다니실 때 재밌거나 뭐 즐거웠던 일 있으시면 좀 재미있었어요. 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애는 몇 년 정도 하셨어요? 연애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취직하기 전에 네. 내가 이제 그 타자 학원에 다닐 때 네, 이제 이 신랑이 거기에 타자를 배우러 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알아서 그냥 네. 이렇게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만나면 다방에 가서 네. 커피를 마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다가 연애를 했어요. 네. 그러다 연애를 그래도 한 3, 4년 한 것 같아요. 제가 27살에 겨울에 결혼을 했으니까. 그러면 좀 연애를 오래 하신 네, 편이신가요? 한 3년 한 것 아. 같으네. 뭐 연애하실 때 좀 이런 건 좋았다. 우리 바깥분이 이런 게 좀 좋았다 하시는 거 있으면 좀. 그런 거는 별로 없은 것 같은데 그때는 뭐 그냥 다 좋아 배어 있죠. 그런데 기억나는 건 없어요.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남자가 참 잘생기고 멋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평을 하니까 네. 좀 우쭐하고 그랬어요. 그 바깥분은 어느 부분이 좀 선생님이 마음에 드셨습니까? 글쎄 인물이 잘 돼. 인물 봤어요. 네. 키도 크고 네. 인물이 좋더라고요. 키가 어느 정도 되세요? 지금은 뭐 다 큰 사람이 많은. 어머님도 좋아하셨겠어요? 그때 연애하고 그러실 때 어머님도 제가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어머님 저희 어머니는 반대했어요. 왜 반대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시골 계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생각하는 그 시골 또 저 총각이 있었나 봐요. 우리 엄마는 이제 나를 거기다 시집 보내려고 그래 마음 먹었는데 그리고 이 신랑 집이 그때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고 이제 거기도 그러니까 어려워가지고 이제 고생한다고 안정된 데로 가야지 고생한다고. 근데 전 고생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제가 여기 진주 아파트에 오게 된 그 동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죠? 네네. 결혼은 그러면 어디서 하셨습니까? 결혼은? 결혼식은 영등포. 영등포가 우리 집이었으니까 네네. 영등포 그때 그 연흥예식장이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게 부르나 모르겠네요. 네. 몇 월에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몇 월 달에? 11월 30. 그래서 이제 그 결혼하셔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첫째 따님 낳으셨을 때가 이제 몇 살이셨습니까? 그러니까 결혼하고 제가 그렇게 우리 큰딸이 65년도에 낳았거든요. 네. 12월 24일 날. 네. 근데 걔 임신하고 제가 한 5개월까지는 다녔어요, 회사에. 네. 그러다 5개월, 이제 6개월 되니까 이제 배가 부르고 그러니까 그만뒀는데. 네. 개선선으로 잘 모르겠네. 그러면 선생님 그 신혼 그 신접 살림은 어디서 하셨어요? 처음에? 그 신접살림은 제가 영등포에서 했죠. 영등포에서. 상도동에서 애들을 학교를 다 보냈으니까 네. 이제 그 학교에서 학부 형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네. 그 애들이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잘하니까 뭐 반장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학부 형들하고 만나가지고 참 재미나게 지냈죠.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저거 한 건 없고요. 지금까지도 만나시면 굉장히 오래 만나시는 예, 거잖아요. 오래됐어요. 아주 그래도 그 애들로 인해서 만난 네. 저 엄마들이라 네. 그 끈끈한 정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가자동 진지 아파트 이제 거주하시면서 이전에 살았던 동네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뭐 어떤 게 있으실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살다가 가자동에 왔을 때는 네. 제가 이제 나이도 이제 먹었고 이제 뭐 경제적으로도 내가 뭐 그렇게 뭐 풍부하지 못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오게 됐어요. 이제 여기도 내가 어디가 여기 가자동이 뭐 어딘지 알지도 못했을 때인데 우리 둘째 딸이 학교 교사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걔가 이제 여기 이제 학교에 와서 이제 교사 그걸 하면서 날 보고 그런가 엄마 그 가자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엄마 거기 한번 와보라고 참 살기 좋은 동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면이 살기 좋으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순하대요. 이 동네 사람들이 네. 학부형들을 보면은 그러는데 엄마 여기서 엄마가 살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시장도 가깝고 그러는데 요 아파트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오게 됐는데 저는 처음에 저 아파트가 저리 작은지도 몰랐어요. 그냥 저리 작은 걸 안 봤기 때문에 뭐 아파트는 다 뭐 크고 다 그런 건가 보다. 그리고서 와서 보니까 그렇게 아파트가 조그만한데 제가 살기는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살면서 처음에는 그 아파트가 좀 이렇게 오래됐잖아요. 오래돼서 노인네들이 많이 살더라고요. 지금은 젊은 사람들로 다 바뀌었는데 제가 왔을 때만 해도 노인네들이 많았어요. 선생님 이제 이 옆에 있는 예일 감리교회 다니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예일 교회는 언제부터 그 제가 다니셨어요? 여기 오면서부터 나갔죠. 그 저 교회를 보고 여기를 샀어요. 저 집을 더. 교회가 이렇게 가깝게 있구나. 그러니까. 근데 예일 교회가 감리교회인데 네. 이제 목사님도 아주 얌전하세요. 네. 그리고 좋아요. 교인들도 다
그때 이사하시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어쨌든 옮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과정에서 조금 뭐 새로운 교회에 적응이랄까 뭐 그런 건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이제 나이를 먹고 왔잖아요. 여기 올 때는 제가 70살 그 정도 돼서 왔으니까 예. 69살에 왔어요. 예. 그래 오니까 적응하기가 어렵죠. 예. 그런데 이 예일 감리교의 특징은 이렇게 70세 이상 된 사람들을 따로 이렇게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한나 목장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나 목장 회장하시면서 지금 뭐 최근에 좀 재밌었던 일은 뭐가 있으실까요? 지금은 재미가 없는 게 모이지를 못해요. 모이지를 못해요. 각자 이제 주일날 모여서 얼굴 보고 헤어지고 이러지. 그 이제 교회는 이제 구역 예배도 있고 뭐 이래서 모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하니까 그래서 노인네들이 많이 모이지 않지 않겠는데 근데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요양원으로도 많이 가시고 그랬어요. 지금 그러면 한나 목장은 몇 분 정도 계세요? 지금 이제 이렇게 명단으로 봤을 때 회비를 내고 그러는 명단은 한 40명 돼요. 네. 명단은. 네. 그런데 나오시는 분은 잘 만나지를 못하니까 언제 우리가 여기 예일교회가 3부 예배를 드려요. 네. 7시, 9시, 11시 이렇게 네.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내가 나가고 싶은데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가니까 못 만나죠. 선생님 이제 장 선생님 또 그 동대표를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동대표를 금년에 처음 이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동대표가 뭐 무슨 일을 하는지도 사실은 모르고 그냥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잘할 것 같다고 자꾸 그러길래 그럼 해볼까 그러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투표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표를 이제 과반수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됐는데 이 동대표도 교육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 서구청에 가서 받아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기 저 핸드폰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꼭 그 공부를 했어요. 동대표가 하는 일 뭐 그런 거를. 그리고 그 공부가 너무 유익하고 그래요. 어머 이게 이런 일을 하는 게 동대표구나. 그래서 지금 조금은 하고 알 것도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삼동의 그 이제 입주자들을 대표하시잖아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우리 진주 아파트 1단지 삼동 주민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그게 뭐 확실하게 그렇다고 말씀드리는데 좀 그래서 노인네들이 많이 살죠. 그래서 그 이제 삼동 동대표 하시는데 뭐 1동이나 2동이나 다른 동 분들하고는 좀 교류가 많으세요? 동대표? 네. 동대표가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만나죠. 만나면 이제 회의를 하고 네. 그 사람들이 다 친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이 제일 많아요. 다 젊으신 분들이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그럼 뭐 진주 아파트 요 1단지 분들끼리 뭐 행사 같은 거 뭐 하시는 게 있으세요? 행사 같은 거 지난번에도 했는데 예. 그 놀이터 있잖아요. 그 놀이터가 넓으니까 거기에서 지난번에 한 행사가 뭐더라? 그거는 재건축하니까 재건축 거기서 이제 그 재건축하는 그 제일 그 사람을 가지고 뭐라 그러나 그 지영일 회장이라 그러던데 그 분이 그 재건축 과정 그거를 이제 설명하시기 위해서 전부 다 모였었어요. 그러면 그 놀이터 거기에 그냥 의자 같은 건 꽉 차게 모두 다 모여요. 그렇게 모이고 뭐 별다르게 뭐 운동회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영일 종합장에 뭐 오셔가지고 네. 뭐 설명 같은 거 네, 해주시고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건축 이제 그 입찰하신 그 회사가 있잖아요. 네. 그 회사에서 나와서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뭐 한 2년 후에는 이거 아무래도 이주할 것 같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거는 이제 2년이라 그래도 오래 가니까 모두 선생님, 사진을 조금 보여드릴 텐데요. 그 사진 보시면서 또 말씀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선생님이 지난번에 그 자주 가신다는 공원인데 요건 이제 요게 이제 공원인가 봐요. 예, 공원이 이제 조성되기 전에 이렇게 좀 공터가 드문드문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사 올 때 네. 이거 공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네, 직접 네, 네. 보면. 네. 근데 잘 해놨어요 이게. 네. 아주.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리고 공원 아파트도 이쪽으로 많이 생기고. 네네. 그래서 이제 요 공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자주 가신다고 그때 말씀을. 왜냐면 네. 그 산책하는 것도 되고 또 이제 이 집을 안 가도 여기 전철역이 여기 있어요. 예. 이 공원 끝에. 그러니까 이 길은 많이 애용해요. 네. 많이 다녀요. 그럼 아주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보면은 네. 산책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공원이 이제 조성이 돼서 그렇죠? 여기가 공원이 이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게 공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여기 자주 가신다고 네. 예 그랬던 여기는 공원. 그냥 하루 한 번은 가요. 네. 저기 운동하러 가는 겸 네. 걷기 하는 애고. 네. 그래서 이리로 쭉 가다 보면은 이제 동암역이 이리 쭉 가다 보면 동암역이 어디 있나요? 여기서는 좀 더 가야죠. 여기 더 예예예 가야죠. 더 가야죠. 예. 그러니까 이 길로 쭉 예. 가지. 이렇게 다니시는 저는 아주 거고요. 공원이 너무 좋으니까. 예. 그리고 이 공원은 정말 인천시에서 너무 잘 만들었어요. 만족하시죠? 예. 예. 그리고 여기 나와서 예.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걸 또 사진을 하나 보시면서 그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감자탕. 네네 예. 이 집이 모두 그냥 저희는 이제 여기 예일교회하고 가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요일 날 이제 예배드리고 할머니들이 나오신 분들은 여기 가서 이제 감자탕을 먹어요. 값도 저렴하고 지금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가서 이 집 가서 먹고 그러는데 맛있어. 맛있고 또 주인이 또 사람이 좋아서 인심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노인네들이 가면은 잘해줘. 요즘도 자주 가십니까? 지금도 가죠. 아. 그리고 이제 동대표 회의를 할 때도 이 집 가서. 이 먹고. 집에서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는 여기가 네. 그래도 제일 네. 가깝기도 하고. 예, 예. 그 이 밑으로 내려가면 더 맛있는 맛집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제 이 동네에서는 이 집. 예. 자, 그러시고 요거는 이제 그 선생님이 그 가져다 주신 그 가족 사진이에요. 이게 제가 팔순 때 네. 찍은 사진. 좀 사진 보시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한 분 한 분. 네. 요거는 가족 사진. 네네. 요건 아들. 네. 바깥 어른부터 조금 설명을. 요거는 우리 아저씨 네. 남편. 네. 그리고 요 며느리 손주. 네. 그리고 요게 이제 직계 가족. 네. 요거는 둘째 사위. 네. 딸 요즘 딸이 둘이에요. 네. 요거는 우리 둘째 딸. 네. 요거는 큰 딸. 네. 큰 사위. 네. 큰 딸 식구 3명. 네. 딸 둘에 아들 하나. 아. 그러는데 얘가 이제 여기서 고등학교 졸업 맞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네. 그래 이제 올해 졸업을 했는데 취직이 됐어요. 애가 아주 엽렵하고 애가 그래 그러니까 얘가 교생을 나갔는데 왠지 얘가 자기 엄마가 선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꿈이
엄마 같은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교생 실습을 나갔을 거 아니에요. 예.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세요? 그 이제 8순이니까 네. 이제 거기 저기 어디 호텔에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케이크. 네. 네. 이렇게 사진을 좀 봤습니다. 설명을 만족하게 했는지. 네. 선생님 잠시 좀 쉬었다가 예, 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 선생님 지금 삼동 그 구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좀 그림으로 좀 하나 그려주시죠. 뭐 그릴 줄 몰라가지고요.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네. 못 그려. 이렇게 잡아주면 내가 설명은 하겠는데 내가 그릴 아니 그냥 구획만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예. 삼동 뭐 아파트 그 구조요. 예, 예, 예. 대개 구조. 우리 집. 예, 예, 예. 우리 집 구조. 아니 그림을 못 그려. 방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래. 여기는 이제 베란다. 베란다가 여기 있으면은 그러니까 여기 요만하네요. 이건 없네. 여기 안방에 있어요. 그리고 안방에서 안방에 있지? 그러면 여기에 문이 있어. 문이 있으면서 주방. 안방이고 저기 주방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제가 잘못 그렸네요. 여기 붙어 있는 건데 예. 안방하고 이게 벽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가 주방인데 이 주방이. 예. 그다음에 여기에 가서 이 주방 옆에 이 방이 또 하나 있어. 방에 있으면서 여기 복도가 있으면서 여기 이제 저기가 있어요. 저기 신발장도 있고 뭐 그러는 거 저거 현관. 그릴 줄 몰랐어요. 그 대강 이래요. 여기 안방이 크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길이 그거고 요거는 이제 베란다니까 네. 저쪽에 이렇게 바라보이는 안방 앞에. 네. 그리고 요 베란다 여기에 광이 있어요. 예. 여기 광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는 수도하고 예. 수도 계량기하고 가스. 예. 가스가 여기 있는 이제 광같이 생긴 거.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그 여기 이제 현관 들어가는 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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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을 텐데. 아니 회장님이 그렸을 거 아니에요. 안 그리셨어요? 예. 회장님하고 똑같은 구조인데. 예. 자, 그래서
그 선생님 그 어리실 적에 그 뭐 장래 희망은 어떤 게 있으셨습니까? 제가 글쎄 어렸을 때부터 장난하면 학교 선생을 했어요. 선생님. 애들 예. 가르치는 거 그걸 예. 그렇게 했는데 예. 그러더니 제가 졸업 맞고 서울 와서 타자 학원에 있으면서 네. 그거를 가르쳤잖아요, 네. 애들을. 그래서 내가 이걸 하려고 이렇게 그 꿈 선생하기를 원했구나. 그런데 이제 실력이 없으니까 사범학교 가서 떨어졌죠, 제가 시험에. 그래서 이제 여학교를 간 게 고등학교 때요. 예. 그래서 선생님 그림을 하나 더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그래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게 이제 아까 선생님이 보여주신 그림인데 요 사진도 조금 좀 설명을 해주세요. 하나하나. 요게 네. 우리 아들이 성균관대학을 나왔어요. 네네. 그리고 졸업식에 이제 갔더니 자기 모자를 엄마를 씌워주면서 이제 네. 수고하셨다고. 네. 이제 그 장면이고. 네. 네. 이제 그 선생님 가저동 진주 아파트 1단지가 이제 그 재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네. 선생님의 어떤 뭐 심정이 어떠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글쎄 저는 굉장히 섭섭하죠. 그냥 사는데 만족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걸 한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하기는 해요. 이제 한다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걱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내가 살던 집이 이제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서운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저걸 지으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집을 짓노? 아니면 내가 이걸 마련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내가 그냥 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 지금 그러는데, 우리 아들이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고 그러긴 하는데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좀 그래요.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아요. 그냥 사는 게 딱 좋겠어.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거기 많이 살잖아요. 근데 할머니들 다른 분들도 보니까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저 집을 지으려면 돈을 그만큼 넣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다시 거기를 들어올 수 있을까? 아니면 짓기는 짓는데 지어가지고 전세를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내가 못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게 캐시오마과예요 지금 저는. 애들이 짓는다 해도 내가 거기에 들어와서 그냥 살기는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애들 집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이 참 좋은데. 그래서 아드님은 이제 뭐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그 따님들은 뭐라고 그러세요? 선생님 그 이제 지난번하고 오늘까지 해서 이제 두 번 장시간에 걸쳐 가지고 이 면담을 하셨는데 그 뭐 마지막으로 난 이 얘기는 좀 꼭 하고 싶다 하시는 얘기 있으시면 좀 시간 넉넉하게 들으실 테니까. 아파트에 대해서요? 아니 뭐 선생님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저는 있으시면.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는데 제가 이거를 만족하게 했는지 예. 그게 이제 걱정이죠. 이게 이제 책자로 나오면 길이길이 남을 것인데 그렇잖아요. 제가 그냥 그 진주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가지고 좀 그게 조금 좀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럽고 선생님들은 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은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가자 진주 아파트 1단지를 이제 거주하시면서 뭐 그 동대표도 하시고 또 그 인근의 지역 교회에서 또 회장님도 하고 그러시니까 책임감도 굉장히 선생님이 막중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재건축이 된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소회 뭐 한 말씀만 좀
말씀을 해주시죠. 글쎄 지금 재건축을 하는데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거는 저게 지금 단지가 작잖아요. 네. 작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뭐 이름 있는 그런 데서는 이거를 와서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파트 자체가 지금은 진주 아파트 이러면은 참 잘 짓고 살기 좋고 이제 그런 아파트라고 이제 평이 나 있는데 앞으로 지을 때는 잘 지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 인류 그 회사에서 들어오지 않고 그냥 작은 지금 3호에서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3호도 뭐 큰 회사니까 잘 짓겠지만은 그게 지금 염려돼요. 잘 못 지을까 봐. 그냥 그게 부실하게 지어가지고 이제 불편하게 만들까 봐. 지금 아주 장소도 좋고 그러는 건데 저기 지금 단지는 작아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위치가 저런 위치가 없어요. 저기 이제 버스길도 저기도 있고 은행 병원 뭐 부족한 게 다 요 근처에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대로가 옆에 있어서 차가 다니니까 시끄러울 것 같잖아요. 차 소리가 나서 차 소리가 안 나요. 들리지를 않아요. 저 아파트를 얼마나 1동, 2동이 이제 가리고 있어가지고 안 들리시는 건가요? 아니 우리 저쪽으로도 차가 다니잖아요. 네네. 그래도 차 소리 안 나고 또 밑에서 나 그전에 저 경남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저기 네. 상곡동. 네. 거기서 살 때는 제가 그때는 8층에 살았는데 네. 밑에서 이제 아침에 일찍 이제 뭐 저기 남자분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소리가 다 위로 올라왔었어요. 네. 그래서 아주 시끄럽고 그랬거든요. 여기서는 자동차가 그렇게 와서 수고 떠나고 그래도 들리지를 않아요. 문만 닫고 닫아놓으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부평 산곡동에는 언제 거주하셨던 거예요? 부평 상곡동에는 거기서 2년을 딱 살았는데 그 몇 년도쯤 됐어요? 경남 아파트에서 그때 우리 요 둘째 딸이 예. 졸업하고 이제 인천 그 학교에 발령을 받았을 때 예. 그래서 왔었거든요. 네. 그랬으니까 또 65년도에 우리 쟤를 낳았으니까 했으니까 제가 잘 모르겠네. 기억 안 나는데 2000년대 초반쯤 되나요? 그럼? 2000년도가 아니고 네. 2000년도는 아니고 1900 얼마 같은데.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이렇게 층간 소음도 있고 그랬는데 여기 이사 오시고 나서는 이제 그런 게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때가 몇 년인가. 생각이 안 나. 그렇습니다. 오래 안 살고 2년 살았어요. 2년 사셨어요? 불편하더라고요.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해서 두 번 이제 면담을 장시간 동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냥 만족하게 네. 대답을 했는지 네. 모르겠는데. 이상으로 장금자 선생님의 2차 면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